강남에 돈 많은 복부인들이 에코프로 BM을 엄청나게 샀다는데 이제는 빠이빠이 할 시간 아닌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는 빠이빠이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샀었는데 초창기 때. 도대체 이게 얼마를 간 거야? 40배가 넘게 갔네. 잘못 물려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2차전지 뭐 금방 끝나진 않겠죠. 금방 끝나진 않을 텐데 좀 조심하는 게 낫죠.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들 사시면 돼. 아주 그냥 개차반 되는 것들. 저번에 제주은행 어느 분 물어보더니 제주은행 올랐네. 대신 꼭대기에서 사면 조심하라 했죠. 은행 이제 이렇게 왔으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고 분명히. 그때 은행주 여기 빠질 때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무방할 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본전 왔어요. 어떡할 거야.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신한지주더라고. 신한지주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신한지주를 여기서 샀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데 오면 못 판다고. 이게 못 팔아. 기다린 게 몇 년인데 수익 나야지. 은행주가요.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은행주는 없잖아요. 은행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고배당만 줄 뿐이지. 배당만 받는다고 하면 뭐 상관없는데 5.8%네. 10년 가지고 있어봤자 58%. 20년 가지고 있어야 이게 100%인 거야. 특히 이런 데서 물리는 사람은 이거 뭐 답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5.8%인데 여기는 뭐 4. 몇 프로 될 거 아니에요. 배당 받아봤자 이거 뭐 20년 흘러가도 원금이 안 나와. 아이고 징그러워. 20년이면 다 늙어 죽지 않나? 부산은행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고. 뭐 망하지는 않겠지. 누구한테 인수해가고 막 그러겠지만 제가 여기서 살아있어. 질르라고 있었어. 그래서 요만큼 우리 차이 실어놓고 나오고. 은행주는 살 때가 있어요. 살 때가. 물론 뭐 배당 받고 그냥 뭐 눌러랄라 세워라 내워라 가실 분들은 상관없죠. 얘는 9%나 되네. 10년 두고 가면은 96%네. 뭐 다시 재투자하면은 뭐 당겨지겠지만 물론 뭐 사서 좀 나중에 언젠간 올라오면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은행주 끝나고 안 끝나고 그런 걸 떠나서 나중에 또 언젠가는 은행주를 또 살 날이 있겠죠. 코프로비움은 얘가 뭐 금방 죽겠나? 금방 죽지는 않겠죠.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게 어떻게 금방 죽어. 계속 그냥 좀 올랐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겠지 뭐. 단타 치고 싶으신 분은 뭐 이런 데서 뭐 한 주 정도씩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때리고 단기 매매하는 건 상관없다. 맛있는 점심값이나 먹겠다 하면 되는 거고 저점 깨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여기서 한 8% 났다 치고 여기서 지금 8% 났다고 하면은 이 16% 아니에요. 삼성전자 7만전자 간다고 했어요. 7만전자. 그래도 안 산다니까. 그래도 안 사. 무방에서 이렇게 무료 추천해줘도 안 사는데 왜 안 사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들 뭘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답이 나와요. 에이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고 해야지. 올라갔다 또 빠지고 시간만 가고 다른 거 살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리고 아유 이 종목 좋은데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거 물려서 안 사. 그런데 걔는 확 날라가. 아이 진작에 팔아서 진짜 이사 가셔야 한대. 아 왜 이사 안 가가지고 재수없는 집은 빨리빨리 이사 가야 돼. 재수없는 집 계속 있어봤자 계속 재수만 없지. 새 집으로 좋은 집 나오면 빨리빨리 이사 가야지. 짐을 무겁게 가지고 있으면 이사를 못 가. 이사 가려고 해봐요 귀찮지. 이삿짐 많아 봐요. 이거 어떻게 이사 가지?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에휴 그냥 있자. 그러다 보면 1년이 2년 되고 2년이 4년 되고 4년이 6년 8년 10년 계속 그 자리에 사는 거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진짜 이사 갈걸. 그때 그렇게 했어도 됐는데 왜 안 했을까. 근데 이미 세월 많이 흘러가고 기회비용 다 날라가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못 누리고 승질나죠. 짐을 가볍게 해야 돼. 그래야 마음 놓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확 이사 가는 거야. 버릴 거 버려야 돼. 짐도 다 가지고 가려면 힘들어. 평상시 안 쓰는 짐도 그냥 버려야죠. 종목도 포트폴리오 있으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고 해야지. 여기 계속 미련을 가져봤자 의미 없어. 뭐 나무가 자랄 때는 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잘 자라지. 가지 안 쳐주면 열매도 잘 열리지도 않고 나무 이러다 죽는다고. 아이고 이거 열매 많이 맺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안 해줬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열매는 열매대로 못 맺고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사슴없이 그냥 잘라줘야 돼. 아니다 싶은 것들은 미련 가질 필요 없어. 1년 동안 들고 있어서 1년 후에 올라가면은 물론 뭐 괜찮겠지만 물론 돈이 많으면 괜찮아. 침대를 돈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침대돈 매트리스가 돈이야.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사놓고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가.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누구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답이 없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들어. 정답은 본인이 내야 된다. 본인이. 누가 정답을 내주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정답을 내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야. 제 기준으로나 정답이지 여러분 기준으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에 맞게 믹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100번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다. 저는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예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이 단순한 실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것도 있지요. 재정적인 기본적인 베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금융권에서 다 사기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다 사기는 아니잖아요. 즉 본질적인 어떤 그 베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 그리고 자산 성장을 하려면 복리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블 복리로 가셔야 돼.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창출을 해주는 그러한 주식들을 사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자산이 형성이 되면 자산을 모두 다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지켜야 돼요,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돼야 할 포트폴리오가 또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지속적인 현금 창출을 해줘야 돼.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내가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에 와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왔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 어딜 가든 간에. 어느 방에 가서 종목 하나 잘 성정돼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돈 다 까먹어요, 나중에. 결론은 까먹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방에 가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좋아해서 될 일이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인드 잡고 오는 거요? 누군가 얘기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카네기 이론,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컨설팅 회사 많죠. 그런데 비싼 돈 내고 마인드 컨트롤 될 것 같죠? 아니요. 기본적인 베이직은 우리가 배워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 본인이 그것을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계발서 책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은 자기 말에 자기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계발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인생 망치는 기름진 줄 모르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자기계발서 책이 안 좋다고? 뭐야?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책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현재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물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100%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과하면 자기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 이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거 답을 내놓은 거지 누가 1 플러스 1은 2라는 정확한 공식적인 답이 어디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고 정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법칙이라든가 원리는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누군가 인간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법칙 속에서 있는 것들 외에는 여러분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 어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정답 찾다가 자기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답은 내가 만들어가면 돼요.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정답도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버려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 원칙도 어느 순간 가서 이게 안 맞기 시작하네? 그러면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다른 걸 적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은 도태합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들, 유명했던 기업들 망했죠. 우리나라 대기업도 적용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그 그룹 총수 그분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 바꾼다는 게 체인지라는 게. 우리가 받는 교육적인 것이요. 전부 다 100%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참고를 하고 그걸 내 걸로 나의 스타일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실패도 경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가 발전적인 자기 것이 나오는 건데 답을 딱딱딱 떠다 주는 식으로 떠먹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언제까지 누가 떠다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떠먹을 때 그게 공짜로 떠먹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공짜로 대가를 받은 사람은요 그 대가 다 나중에 지불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비용을 내서 내가 먹는 거다? 내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한정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사람은. 근데 그것도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괜히 비용만 들어갈 뿐인 거지. 제 이야기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이게 토론인 거야, 토론. 이게 온라인 상이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다만 저는 고정적인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 수시로 바뀌어요. 카멜론처럼. 오늘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면 그냥 싹 바꿉니다. 오늘도 제가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전 그냥 바꿔버려요. 그래야 투자하는데 제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고 그걸 계속 고수하면 안 돼요. 저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매합니다. 오늘도 사고 팔고 어제도 사고 팔고 가든 말든 100만원 찍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100만원 가도 38.5%야. 물론 38%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리스크가 크잖아. 리스크가 큰 거에서 38% 먹느니 리스크가 작은 거에서 38% 먹는 게 아니야. 38%는 어차피 똑같은데 똑같게 72만원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삼성전자 살아있더니 삼성전자는 안 사요. 아유 자영만 살아올 때 살걸. 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기에 그냥 모시바퀴도 들어가지고 막 나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서 그냥 안 샀더니 계속 가네. 아유 그냥 속 터져.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 막 이렇게씩 질릴 수 있어요? 못 질러. 그러면은 돈 1000만원을 어디다 갖다 질려야 돼. 이날 1000만원 질러버리면 되잖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막 확 질러버렸으면 됐잖아.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이틀 만에 1000만원 넣었으면 54만원 수익 났네. 이틀 만에 54만원이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닌가? 이틀 동안에 어떻게 54만원을 벌어? 은행에다가 1년 동안 1000만원 넣어놓고 1년 내내 있어봐. 54만원 붙나. 설사 5.4% 졌다 할지라도 1년을 들고 있어야 돼. 1년 들고 있어서 54만원 벌을래요? 아니면 이틀 들고 있어가지고 54만원 벌을래요? 묻는 사람이 바보지. 살아올 때 왜 안 사냐고. 여기 있었을 때부터 살아겠던 사람은 지금 상당수 수익 난 거예요. 끌고 왔으면 여기서 지금 벌써 10%야. 근데 여기까지 가면 20%가 넘지. 종목 뭘 다 봐. 삼성전자 하나만 제대로 질렀어도 1년치 농사 다 졌네. 제가 잘났다는 얘기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쫓아오기 힘드실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쫓아오기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굉장히 역발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깨는 생각을 많이 해. 좀 황당한 생각이잖아요. 황당한 생각.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닌데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런 생각. 남들은 보고선 얘기하잖아요. 나타났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이야.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따라서 오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편하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다 증거자료 다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다 남겨놨어. 15시간, 17시간 강의 영상을 막 한꺼번에 편집해가지고 올린 적 있잖아요. 그게 한 달 후, 2달 후에 올라가도 그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던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지? 다 장기 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나와가지고 얼마큼 가면 이렇게 된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책에도 나오고 뭐 경제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데서도 나오고 뭐 투자의 어떤 바이블 같은 데서도 나오고 우리 머릿속에는 장기 투자 그래 맞아 장기 투자 아예 그냥 머리에 박혔어요. 왜냐면 그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한테 계속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금융권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면 망한다. 스크래퍼 같은 거 하면은 정신 나간 놈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장기 투자하면 안 망하나? 장기 투자도 망해요. 장기 투자하다가 다 포기하거든. 중간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가다가 다 포기하지. 단기 투자는 아예 금기시가 된 거야. 하지 말라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호응도 또 잘 얻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책 읽고 그런 거 보다 보면 그래? 그런데 찾아보면 장기 투자해서 큰 부자 된 사람은 못 봤어. 워린 버핏? 글쎄요. 워린 버핏이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 코카콜라라든가 뭐 한두 개 해가지고 엄청나게 됐다지만 그 사람은 종목을 분산한 게 아니라 집중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정석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의 대다수 99%는 다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었지 장기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가치 투자라든가 성장주 투자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솔직히 막말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던데. 그럴 것 같으면 가치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자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치 투자 지금 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셨나요? 저도 부자 안 됐어요. 장기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셨나요? 저 장기 투자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중간에 가다 다 팔어. 그래서 장기로 갈 수가 없어. 그래 큰 돈 넣어가지고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보통 한 10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 3년 이렇게 가져가는 건 이런 건 장기가 아니지. 하나의 사이클을 가는 어떤 좀 스윙적인 개념이죠. 이제 스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져가도 이게 일주일 스윙일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샀다 팔다 하는 사람이 일주일 가져가면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간 거지.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5개월, 6개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스윙이라는 개념도 다 틀려요, 이게.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 트레이딩 있죠. 그날 샀다, 그날 팔아서 하는 단타도 있지만, 뭐 2, 3일 이렇게 보고선 단타 치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 기간으로 보고 단타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맨날 이런 주식만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주식만 잡어? 그럼 뭐 이 세상에 뭐 다 부자 될게요. 주식에서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저런 주식만 잡으면. 더군다나 또 이렇게 많은 비중에서 가져갈 자신 있나요? 우리 같은 평면들은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돼야 되잖아.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뭐. 서민들이 뭐 언제 뭐 장기 투자하면서 끌고 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2차 전지는 조금 많이 올라갔다 싶은 것들은 매도 이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중에 또 들어오면 또 사면 되지. 굳이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조정 들어오는 것까지 했다가 뭐 또 이렇게 또 시간만 걸리지 이거. 나중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수익률이라는 것을 안 따지죠. 우리는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 수익률로 따지잖아. 몇 프로, 뭐 100%, 200%, 뭐 이런 거 따지죠. 1000%.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우리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자동으로 올라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에서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100만원 들어가가지고 뭐 10% 수익 났어. 그럼 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 들어가가지고 2% 수익 났어. 그럼 20만원이잖아. 100만원 들어가서 10% 수익 나는 게 나아요? 1000만원 들어가서 2% 수익 나는 게 나아요? 100만원 해가지고 10% 수익 나는 거요. 무진장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1000만원 들어가지고 2% 수익 나는 건 금방 나.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수익금이 중요하다. 수익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바꾸셔야 돼. 상황이 어려워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석도 다 틀린 거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아니다? 그러면 그건 답 안 나와. 모든 걸 자기 위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처음 상황하고 나중 상황하고 뭐가 되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골치 아픈 거야 진짜.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감사.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제가 뭐 100%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저도 생각을 하는 거고. 답은 본인이 찾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서 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2%, 3%를 혹시 우습게 알고 투자를 행한 적은 없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수익이 안 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수익 났는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 3% 수익 나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잖아. 내가 2% 수익 나려고 왔나? 3% 수익 나려고 왔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갔나요? 분명히 계셔. 없을 리가 없어. 다 대다수 그럴걸? 전부 다 막 100%, 200%, 뭐 1000% 그렇게 생각하지 2, 3% 수익 나려고 주식시장에 오신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1%, 2%를 우습게 하려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수익이 안 나서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큰 걸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비중은 본인이 리스크 해치할 수 있을 만큼만 들어가시면 돼. 해치할 수 있으면 뭐 많이 들어가면 어때? 2,400만 원이면 최저 시급으로 받는 사람 입장이야. 자, 최저 시급으로 받는 사람이 예상 소득액이 18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다 빼고 소득세 빼고 연간 실수령액이 1,986만 원, 월 예상 수령액이 165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몇 달치 월급이야.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벌으신 분들도 있어. 벌써 이분들의 연봉 절반을 벌어간 거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1억 있다고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가지고 있어도 월 1000만 원씩 못 벌어요. 월 1억 가지고 있어도 월 500만 원씩 못 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투자해보시면 아시잖아. 투자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잘 못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을 안고 오는 거라 함부로 잘 못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통합개미 운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착각하잖아요. 개미들의 큰 착각이죠. 근데 개미들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힘을 모으지를 못해. 분산이 돼. 각자 자기 이익에 맞춰서 이익이 되면 그냥 이탈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지껏 시장에서 개미가 싸움해가지고 이겼다는 적을 본 적이 없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당한다. 어떻게 큰 손들을 이겨. 착각하는 것 같아.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부추기는 것 같아. 요즘 유튜브에 무슨 아저씨 뭐 유명하다던데 이제서 막 산다고 이걸. 개인 투자하되 3조 1천억 원 되겠네. 엄청나게 샀네요. 개미들이 주식 많이 사는 거 치고 잘 되는 거 없던데. 물론 뭐 장기로 가면 뭐 또 가겠죠 뭐 언젠가는. 포스홀딩스를 밑에서 여기서 샀는데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다 팔아라겠는데 종고점. 종목 진단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종목 진단 해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는 거고 이걸 지금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동매매지 내동매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고 남들이 싫다고 하면 안 사는 거고 2차전지 앞으로 뭐 갈 거야. 앞으로 뭐 전기차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뭐 세계 1등이고 뭐 우리나라 시총 1등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망하겠어? 까짓거 뭐 질르자 하고 그냥 질르는 거예요. 막 시끄러울 때. 삼성전자 가지고 진단받죠. 삼성전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코스모화학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제발 좀 한 번만 올라와라. 올라오면 팔아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이제 매매 안 하래. 그래놓고 나중에 똑같게 또 매매하죠. 올라오면 또 안 팔아요. 올라와라 해서 자기 매수가 왔는데 안 팔아.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완전 밑에서 사서 뭐 이런 데서 물렸었을 때는 올랐을 때 안 팔아도 상관없지. 이게 바닥에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여기 깨서 여기 차이 나는 거고 여기서 여기 차이 나는 거고는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이런 데에 뭐 물려버리면 그냥 돌아서면 돼. 근데 이런 데에서 샀어도 물려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도 고민이죠.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사고 왜 빠져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빠지는 이유도 모르는 거고 상승한 이유도 모르는 거고 내가 매수해야 할 자리도 모르는 거고 매도해야 할 자리도 모르는 거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고 듣기 소문에 좋으니까 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냥 사버리는 거야. 보기 좋으니까. 그래놓고 물리면 이제 걱정하고 그리고 진단받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 있는 돈 가진 돈 다 날리지. 종목 진단이라는 자체를 한다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종목 진단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야. 왜 고민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왜 산 거야? 얼마에서 팔 건지도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진단해주면 뭘 거야? 그걸 뭐 처분을 할 거야? 아니면 뭐 들고 갈 거야? 어차피 진단 받아도 들고 가는 동안 안 올라가면 계속 힘들어서 또 딴 데 가서 또 물어볼 텐데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종목을 하나 물어봤어. 제가 진단을 해드렸어요. 그럼 다른 분이 무방하면 그 종목 또 물어볼걸? 근데 지금 왜 사냐고. 이런 데는 살 자리가 아니죠. 여기서 이런 데서 사놓고선 희망을 갖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내려오면 이거 금융 어떡하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무슨 아저씨 나와서 뭐 2차전지 찬양했었고 그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더니 추앙 받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게 시장의 광기죠. 광기. 그만큼 시장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용도 많이 늘었고 지금 항상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항상 개미들이 시끌시끌하고 주위에서 뭐가 막 시끌시끌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막 다 죽네 사네 막 아우 안돼 할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그때 와서 제가 특강을 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특강을 하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 데서 특강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유입이 안 돼. 근데 이게 시장이 막 좋을 때 있죠. 시끄러울 때 특강을 하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와. 참 신기하죠?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뭐 특강하고 뭐 했다. 그러면 안 와. 근데 이런 데서 특강을 했다. 밀물 그냥 쐐기 들어오듯이 그냥 왕창 들어와. 이 사람이 지표야.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역사는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쭉 있다가 조정 들어가지고 이게 쭉 빠져버리면 사람들 뭐래요? 깨갱 어떡하지 물려가지고 이제 또 난리 또 죽는다는 소리는 다 나옵니다. 이때 가면 또 악재 뉴스가 또 나와. 안 좋은 뉴스가 막 계속 나오네. 그러면서 세상이 맑고 막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하냐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그걸 버티겠느냐고. 하루하루가 악몽인데 더 빠진다는데 이러다가 내 거 그냥 완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올라오면 시간 걸린다. 어떡하지? 난리 나죠. 그러다 이제 또 조정해가 또 쭉 올라오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오죠. 이번에 만약에 조정하고 올라와서 여기 2700선 찍으면 사람들 무진장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들어와. 진짜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빠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번에도 조정 들어왔다 올랐지 이번에 들어와서 올랐지 이번에 더 하다가 좀 하다가 오를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오르고 그냥 완전 개박살 다 내버리는 거야. 완전 죽여버리는 거죠. 이때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신용도 엄청나게 꼭대기 칠 거고 완전 개박살 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러면 오를 때 사람들 타냐? 몇 번 당했거든. 못 사. 무서워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룰루랄라룰루 계속 가는 거지. 너 이래도 안 와? 안 와? 와. 여기 오면 아우 안 되겠다. 이제 들어가자 하면 그래 네가 끝까지 버티겠냐? 잘 들어왔다. 그럼 이제 쭉 빠지면 이제 또 깨갱 되는 거죠.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